추미애 당대표의 속죄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227차 최고위원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제227차 최고위원회의를 속개합니다. 추미애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2박 4일 일정으로 러시아 국빈 방문을 길에 올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19년 만의 국빈 방문입니다. 또한 북미 정상회담 직후 한반도 주변 4강과 갖는 첫 정상 외교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방문은 한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10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방문이기에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 취임 직후 러시아는 굉장히 중요한 나라다라고 하신 바 있고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한국은 중요한 파트너라고 동시에 화답했습니다. 한러 양국은 유라시아 평화를 위한 최적의 파트너이자 유라시아 공동 번영을 위한 최상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나인 브릿지 구상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면서 양국 관계는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먼저 철도, 가스, 전기 분야에서 남북 러시아 삼각 협력이 빠르게 시작되면 러시아 대륙의 공동 번역을 촉진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국빈 방문 외교 성과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덧붙여서 문재인 대통령은 순방 마지막 날인 24일 0시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첫 해외 월드컵 원정 응원에 나서게 됩니다.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정부가 오랜 숙고 끝에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도출하고 국회 사개특위에 제출했습니다. 54년 검찰에 독점적 권한을 부여했던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에 64년 만에 검찰과 경찰이 역사적인 상호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의 1차 수사권 및 종결권을 부여한 이번 합의안은 자율성과 책임성을 전제로 검경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도록 하는 방안이라 하겠습니다. 사실 검경 수사권은 김대중 대통령의 검찰 개혁으로 시작해서 참여정부에서 구체화하려고 했으나 끝내 이루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이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해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공정한 수사와 기소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위해 양기관의 협력 관계를 제도화시키는 데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사개특위로 합의안이 전달된 만큼 국회는 격이 없는 토론으로 대승적 차원에서 보완할 것은 보완해 입법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부터 국회 논의를 가로막는 원점 재검토라는 주장과 같은 말이 들리고 있으나 이는 국민의 뜻과는 배치되는 구태와 기득권에 불과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요구와 시대적 요구에 따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매진하겠습니다. 국회는 조속히 원 구성을 완료해서 사개특위 활동기한 연장을 비롯한 개혁 입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8.15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남북 적십자 회담이 금강산에서 열리게 됩니다. 한반도가 본격적인 평화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분란에 따른 이산가족의 고통을 이제는 제대로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혈육의 만남은 언제나 이념의 문제에 앞서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천륜의 문제입니다. 이제 이산가족의 상봉은 시간과의 싸움이라 부를 정도로 절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마지막 상봉이 있었던 2015년 이후 돌아가신 신청자만 7,800여 분에 달하고 있습니다. 생존하고 계신 이산가족 대부분도 고령이어서 그분들의 아픔을 치유할 시간이 그다지 남아있지 않습니다. 휴전 후 65년 세월 동안 많은 회한과 그리움 속에 가족을 떠올리며
눈물로 밤을 지새우셨을 분들을 생각하면 같은 시대의 한 사람으로 마음이 저리게 됩니다. 이번 적십자 회담에서는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대한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합의가 도출되도록 남북이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상봉이 더 이상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정량화되어야 할 것이고 규모도 대폭 늘어나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직접 상봉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서신 교환과 화상 상봉 등 접촉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회담에서 이산의 한을 근본적으로 풀 수 있는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오길 온 결의와 함께 간절히 기대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협치의 제도화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국민들께서는 여야의 일하는 생산적 국회를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10일이 지난 지금 국회가 그 뜻을 잘 헤아리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이제 민생과 경제, 평화를 위해 나서야 됩니다. 그러려면 정쟁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일하는 민의의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를 위해 협치의 제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주로 예상되는 후반기 원인 구성 협상 과정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를 토대로 남북 경협을 비롯한 교류 협력 사업에 초당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상가 임대차 보호법 등 산적한 민생 법안들, 혁신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혁,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촉진시킬 수 있는 관련 법안들도 초당적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아가 공수처 법 등을 포함한 개혁 입법도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평화와 개혁을 위한 협치의 제도화를 통해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협치의 제도화가 이루어지고 성과를 낸다면 더 높은 차원의 협력과 연대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대출금리 산정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일부 은행이 고객의 소득이나 담보 등 정보를 조작해서 대출 금리를 마음대로 올려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장사 미천을 빌리려는 자영업자, 급하게 돈이 필요한 서민들을 상대로 은행들이 부당하게 돈벌이를 한 것입니다. 안 그래도 이자 장사로 편하게 돈을 번다는 비판을 받는 은행들이 대출 금리 조작까지 했다는 데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민들에게 대출 금리가 0.1%포인트만 높아져도 큰 부담이 됩니다. 게다가 미국 기준금리 인상 이후 은행 대출금리 인상으로 서민, 취약계층의 비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융당국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부당한 이자 장사를 한 은행들을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또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